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지금 추위와의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출근길 잘 체크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북에서 지금 뭐가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있다 갔다라는 거죠. 데빗에서 구멍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영공 침범을 해서 5시간이나 지금 휴적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군사 도발에 대한 이슈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를 못했다. 이런 대목인데 그러면 북에서는 얼마나 이거를 치적으로 삼겠냐. 지금 요 대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니까 김포 파주 이제 이쪽 위쪽 라인 저기 영종도까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한 건데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있다 갔다라는 게 지금 동아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국방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청문회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은평까지 내려와 5시간 농락 은평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데 군 8년을 대비하고도 한 대도 못 잡았다. 5대 중 한 대는 서울 침투, 인천 김포공항 1시간 운행 중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무인기와 유사한 기종으로 인제군 야산에서 관련됐었다. 지난번 이제 횡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은 헬기 등을 출동시켜 100여 발의 사격을 했지만 북 드론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포, 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지금 완전히 휴적고 다녔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전비 태세 검열실 작전 부대들은 지금 북한의 영공 침범 명령 도발 행위다. 자위권엔 차원에서 즉각 대응한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게 또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분분하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군에 대한 이슈 굉장히 긴장감을 키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무인기 침투 현황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내용인데 일단은 백령도 여기 이 지역 그리고 이제 파주 야 근데 지금 은평까지 내려왔을 정도면은 지금 그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구파발, 은평, 마포 이런데 거의 다 내려온 건데, 그래서 좀 일산, 파주 이런데 완전 다 뚫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잡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사, 지금 경제 안보, 국제관계 안보 이런 이슈로다가 계속적으로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흐름.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갚는데 60% 나간다. 영끌족의 비명. 하는 3분기 보유차주 분석에 대한 부분들. 시중금리 인상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의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끌자들 이제 하우스4로 전략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꼭지 잡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또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공공기관 감축, 민노총 회계장부 들여다보기, 그리고 깜깜이 앱의 법제화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근데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이자 부담이죠, 이자. 그래서 서민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이고 계속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인데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제 원하는 게 집 하나 갖는 게 이제 평생 뭐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이제 꿈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평생 이제 이자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2, 30년 상환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 돈 그 아파트 가지고 또 이제 자녀들 이제 십장가 갈 때 좀 보태주고 이제 본인들은 좀 내려오고 이제 등급 이제 내려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가는 거죠. 작은 아파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이자 부담,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급여 안 오르는 부분들, 복합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내년 모든 대학 입학급 폐지, 지역대 등록금 인상 만지작, 14년째 동결, 재정난 탓, 동아대 등 인상 여부 논의 진행. 그래서 사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부산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인이 많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 안 가죠. 그래서 사실 안 갑니다. 안 가고 지금 인원 채우기가 더 힘들 텐데 왜냐 서울도 텅텅 비었는데 지방대학 가겠냐고. 일단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빚 내서 간다. 한국 장학재단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빚 내 가지고 일단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서울에서 어떻게든 계약직이든 뭐든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돈 빼가지고 대학 대준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 그래서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고 기업도 살고 채용도 하고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금 뭐 30만 명 이상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자영업은 큰 고민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서빙은 누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가버리면은 그 리스크를 온전히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이슈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사람들은 지갑의 문을 닫고 집에서 이제 밀키트를 시켜 먹는다, 또 이제 해 먹는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돌지 않고 자영업자 폐업하고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걸로 벌어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지금 명퇴를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나와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자영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슈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어제는 살짝 올랐어요. 외인하고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은 휴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연준에서 일단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재료만 넣고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바이오랩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항암 시약 후보 물질 FDA 임상 신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첫내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FDA 제출을 했다. 그래서 레드바이오 독립법인,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항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률 1위, 발병률 2위, 지금 폐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부분들, 이 시장이 커지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 하고 있는 이제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두루두루하게 지금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